네, 3일째 성지순례를 출발합니다. 저희 지금 미사하러 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 성지순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한 분. 저죠. 접니다. 모이세 신부님 대신 모이세 신부님의 절친. 한정식, 한양식 아니면 한정식 같이 갑니다. 저희 순교자는 이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그죠? 가능할 것 모이세 같습니다. 수녀님, 아니 어디서 그런 댓글을 본 적 있어요. 그 식상하다. 새로운 뉴페이스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저희 오늘 미사로 3일째 성지순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차요? 차.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마카오에 온 가장 중요한 이 순례의 목적을 오늘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날 달성합니다. 마지막 날. 여태 놀다가 마지막 날 달성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마카오에 있는 성당들을 이렇게 순례를 했고, 오늘은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순례지, 우리 수임들이 지금 뒤에서 계속 사진 찍고 계시는데요. 바로 여기는 까모에스 공원 내에 있는 김대건 신부님 성상 앞입니다. 원래 이 까모에스 공원은 포르투갈 시인을 기리는 공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안에 김대건 신부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까모에스 공원 바로 맞은편에 파리예방 전교회 극동 대표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세 분의 신학생이 이제 조선 신학교 공부를 맞습니다. 그곳에서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도 이곳에 파견되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요 근처에 가다 보면 성 안토니오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 복자의 수사님들께서 두 분이 여기서 오신 지 아마 거의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잘 어떤 전교를 하고 계세요. 많은 순례객들을 아마 수사님들이 만나고 계셨을 텐데요. 바로 이곳 김대건 신부님 동상은 이제 1985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제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홍콩과 마카오의 한국인 이제 신자들이 이를 이제 보수해서 1997년에 새로 봉헌을 했다고 해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동을 해서 파리예방 정교회 극동 대표부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나가겠습니다. 가시죠. 나가라는 대로. 네, 그 까모에스 공원에서 김대건 신부님 동상을 찾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어제 이렇게 다녀보니까 마카오는 우리가 지금 2월 말에 와 있는데 2월 말 우리가 사실 그 전에 설이 껴서 그렇지만 2월 한 중순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고 겨울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근데 제가 또 들으니까 이 1월에 설 전후로 해서 그 1월에는 그 성 바오로 성당 있잖아요. 네네. 앞면만 있는. 네, 앞면만 있는 네, 성당. 거기를 보수를 많이 한다 그래요. 아. 그래서 지난번 1월에 순례 오셨던 분들은 못 봤대요. 와우. 거기가 다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그냥 그 사진으로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성당을 천막만 보고 왔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을 잘 피해야 하는 것도 순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나는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이런 깨알 같은 꿀팁. 팁, 꿀팁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네, 지금 이제 까무에스 공원 입구 쪽까지 거의 나왔는데요. 네, 맞아요. 쭉 가볼까요? 네. 자, 말씀하신 순간 극동 신학부 그 네, 자리죠? 파리예방 정교회 네. 네, 극동 대표부가 있던 자리터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살아 있지는 않고요. 그 터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본래 이 마카오가 파리예방 정교회에서 이제 극동 지역의 선교 대표부로 맞습니다. 이곳을 이제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김대건, 최항업, 최방재 3명의 신학생이 1837년부터 1842년까지 무려 6년간 수학하던 장소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신학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곳이 뭐 신학교를 세웠다라기보다도 이 3명의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임시로 조선 그렇죠. 신학교를 그럼 설치를 거처에 한 거고 이제 이곳에 머무는 신부님들이 모두 스승님들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보이는 건물 아마 지하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은 이 극동 대표부가 그 이후에 홍콩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콩으로 옮긴 후에는 이곳이 1847년부터 카노사의 애덕의 딸 수녀회가 매입을 해서 수녀원으로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 그 건물은 다 헐리고 지금 5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은 상가 그리고 이제 위쪽은 주거 공간. 그런데 이 건물에 자꾸만 한국 사람들이 순례를 오니까 이 건물 주인이 이곳에 왜 순례를 오는지 알고 나서는 저 이제 맨 위에 파사드 형식의 그 건축 모형을 이제 그대로 건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그 모습을 띠고 있고 지금은 지하에 맥도날드가 있대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리예방 정교회 이 그 뭐죠? 김대건 최양호 신부님이 공부했던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실은 이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그 한국에 선교를 오기 위해서 조선으로 선교를 오기 위해서 그 박해 시기 당시에 이제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이곳 파리예방 정교회 극동 대표부에 머물면서 조선으로 입국할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3명의 신학생 물론 최방재 신학생은 일찍 하느님 나라에 가긴 했지만 이제 김대건과 최영업 신학생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842년부터는 이제 각자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이제 갈라져서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한 입국로를 개척하려고 서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고 두렵지만 이제 조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기도와 희생으로 정말 그 날들을 인내하고 견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는 성 안토니오 성당이 있는데요. 아마가 아니라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은 이 신학생들 김대건 최양화 신부님도 안토니오 성당에서 자주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안토니오 성당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성 안토니오 성당 앞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 마카오와 한국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신학생이 이곳에서 지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전에 이제 조선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편지죠? 그 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사제들이 없을 때 이 조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자들이 선교사 사제들을 영입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그 가운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1811년 신민연 서한이라고 있습니다. 아, 신민연 서한. 네, 이 신민연 서한을 조선 교우들이 2통을 써서 이제 북경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제 마카오에 있었던 당시 북경 주교가 수자 사라이바 주교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편지를 받고 한문으로 쓰여진 이 편지를 포르투갈어로 번역을 해서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그 덕분에 교황청에 조선 교우들의 이 신민연 서한이 전달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 후에 또 1825년 이제 유진길, 정하상 이분들이 네. 또다시 선교사 영입 운동을 2차로 하게 되었을 때 이때도 편지를 보내는데요. 네. 이 편지가 이제 마카오의 움피에레스 신부님, 포교성성 대표부의 움피에레스 신부님에게 전달이 되고 움피에레스 신부님이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교황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나 그렇게 네, 교황청에 네, 보내게 네. 되네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이제 1811년, 1825년 또는 26년에 이 두 통의 편지가 교황청으로 전달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신부님들을 굉장히 조선교 신자들이 원했다라는 거죠. 원하고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아마 편지 안에 다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조선 그 편지 안을 보면은 조선 교우들이 특히 성사, 고해 성사, 성체 성사, 특히 이 성체 성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부님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신부님이 있는데 우리만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렇죠. 성사 때문에 이제 신부님의 이 어깨가 참 무거워지는. 어깨가 벌써 부러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이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는 찰나에 순간. 네. 여기 안토니오 성당. 안녕하세요. 계속 그러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그러겠어요. 선생님 반가워요. 야, 역시 성 안토니오 성당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가 미카엘 묘지 안에서 가장 오래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합장묘입니다. 제일 이 기록에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선종하신 분의 기록은 1887년이라서 우리 이제 최방재 신학생이 선종하셨을 때랑은 아직 50년의 그 시간이 더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천주교 묘지는 이곳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곳 어딘가에 묻히셨을 것이라고 가능성 높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성 미카엘 묘지를 나와서 식사를 한 후에 그리고 팬더 파빌리온에 와서 팬더를 만났습니다. 그 렉서 팬더가 있었는데 난 사실 렉서 팬더가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근데 뒷모습밖에 네, 엉덩이 내밀고 잠만 자더라고요. 수줍은 것도 알고 우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떠들든 말든 나는 잠을 자겠다. 너희들 나를 보아라. 내 뒷모습만 보아라. 그리고 팬더도 안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처음에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등을 돌리더니 수줍은 듯이 네. 혼자 먹방을 하더라고요. 한 마리는 또 관종이었어요. 야,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두 마리 아주 극과 극의 맞아요. 모습 같네요. 그리고 실내에 있었던 한 마리는 밥을 먹는데 나를 인간들아 나를 보아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교우들 보아라 이거처럼 교우들 보아라 인간들 보아라 그래서 막 펑퍼짐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제 모습 같네요. 찔려라. 네, 마카오에 오니까 사실 성지 순례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또 언제 또 와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문화 탐방도 같이 하고 있었고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성지뿐만이 아니라 마카오 곳곳을 보면서 이렇게 알차게 즐기고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아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콜로안에 있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기념 성당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성당 앞에서 만나요. 네, 저희 마카오에서의 무려 3박 4일의 성지 순례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갈 드디어?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아쉬운데. 그럼 여기 사세요 그냥. 앞으로 마카오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계신 신자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이 성 안토니오 성당에 방문을 하시고 이제 이곳에 특히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수사님들이 이제 선교 사목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번 마카오 순례를 하면서는 이 마카오의 낮과 밤의 이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낮에는 굉장히 이 고풍스러운 성당들을 다니고 밤에는 너무나 세상 화려한 화려한 불빛을 쫓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뭔가 이 세상에 닿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하는가. 이 낮과 밤의 사이에서 세상과 또 하느님 나라의 사이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잘 서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서 있으려면은 정말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제 김대건 최양화 신부님, 최방재 신학생이 이곳에서 계속 애써서 잡으려고 했던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도 놓지 않고 잘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쯤에 우리 또 이번에 3박 4일 순례를 또 함께 했던 우리 이지연 마리아 수녀님을 다시 만나 뵐게요. 우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착잡하고 심기가 불편해요. 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물론 그만큼 마카오 성지순례 너무 좋았는데 물론 한국 돌아가서 다 잘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고 갔긴 하지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또 멀리 떠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남아있고 싶어요. 그냥 안 가고 싶어요.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렇게 사목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열정과 그런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많이 또 배우고 김대건 신부님 모시고 제가 다시 또 멕시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살아봐야죠. 안 가고 싶지만 가야 되겠죠. 네, 아무튼 너무 뜻깊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마리아 수녀님의 선교사로서 시작되는 올해에 주님의 여정을 우리 수녀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카오 성지순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는 한국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 성 안토니오 성당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니까 좋죠? 네. 가장 좋은 것은 내 노력 없이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다. 냉장고에 뭐 있는지 없는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가끔 우리 공항 가면 또 설레고 좋잖아요. 애기 때린 것처럼, 소풍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가시고 또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저희 성당은 임진왜란 이전에부터 있었던 그 시대적 역사가 굉장히 긴 그런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시아에서는 그런 성당입니다. 임진왜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몇 년에 1592죠? 1592.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외모이 신부로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1592로 외웠던 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어졌던 성당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런 형태, 이런 그 건축 자재로 지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좀 열악했겠죠. 근데 두 번의 큰 불이 났고요. 두 번의 큰 불이 난 역사는 이 성당 전면 파사드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 거기에 그때 몇 년에 불이 났고 다시 지어졌다. 그래서 대략 한 1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지고 한 이런 어떤 크기와 규모와 어떤 스타일로 지어졌다라고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성당을 쓴 것은 대략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주보성인이신 성 안토니오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유명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입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가 알고 있는데 여기 안토니오 성인이 사실은 그 포르투갈 리스본 출생이십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보아의 그 성인이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리고 그 포르투갈어를 모어로 쓰는 국가에서는 리스보아의 안토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리스보아의 안토니오, 그리고 여기가 포르투갈의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후손들, 그 사람들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김대원 신부님 찾고 좋아하고 존경하듯이 그렇게 존경합니다. 근데 안토니오 성인은 유실물을 찾아주는 주보 성인이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무슨 일화가 있었냐면 교회 예전에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책을 한 권 빌려갔답니다. 지금의 책이야 뭐 이렇게 인쇄술에 발전되고 그랬으니까 좀 흔한 걸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어떤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수고를 겪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목록에 재산 목록에 드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이제 빌려서 오늘이면 줄래나 내일이면 줄래나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필요한데 그 학생이 책을 안 돌려주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잘 조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꿈에 그 학생 꿈에 뭐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후대게 꼴찌거든요. 너무 자식 이거 안토니오 선생님 말이야 그 책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살필 일이냐 그래서 그걸 다시 아주 후들짝 갖다 줬다는 그 성인의 일화가 있어서 유실물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 신자들이 여기다 핸드폰 놓고 가고 지갑 놓고 가고 목도리 놓고 가고 뭐 이렇게 놓고 갔다가 찾습니다. 친구님 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맡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가보자고 찾기도 하는데 다 찾으면 저기 성공이 저 안토니오 성 앞에서 기도만 한참 하고 감사합니다. 찾아주셨네요. 네, 저는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뭐 유형의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무형의 것들 내가 첫 서원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종신서원을 바로 하고 나서 나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 매일 습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당에 앉아서 묵상을 하지만 진정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안토니오 성인한테 아마 구할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그 평신도들이 보게 되면 부부의 어떤 뭐 지금 가정의 관계가 어떤데 이전엔 어땠는가 뭐 이렇게 돌아보시고 찾을 수 있는 것들 찾기를 하면 굉장히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혼인의 주보였답니다. 그래서 혼배를 맺어주는 뭐 이렇게 뭐 성인 어려운 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좀 남녀 커플이 결혼하기 어려운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생전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혼배 주보 성인이기도 하신데 그래서 여기 예전에 많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좀 혼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의 이름이 화왕당 전지라고 하는데 꼭 화자를 써서 화왕당이라고 씁니다. 그 공개할 때 보면 꽃장식 많이 하죠. 그래서 화왕당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예전 전래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그 성당 이게 세대가 살아있는 그런 스타일의 성당 좀 독특하죠.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김대원 신부님 얘기를 좀 해야겠죠. 1821년도 솔로에서 출생하셔서 1836년도 5년도 이렇게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참 걸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코노미에 앉아서 이렇게 오면 뭐 이렇게 좁은지 밥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런 어떤 그 불평들을 하게 되는데 그 옛날 여기 이렇게 와서 걸어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했던 그 신부님의 그런 어떤 노력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가시면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셨는데 순위부에서 체포되셔서 바로 1년이 안 되는 산기간 안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여행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여행의 기쁨과 더불어 성지 순례에 대한 어떤 순례자로서의 기쁨과 그 어떤 그 넉넉한 큰 보화까지 잘 챙겨갈 수 있는 어떤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여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